사회복지학과의 방송대 유범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정의는 정의로운가 하는 주제거든요. 정의는 정의롭습니까? 부정의합니까? 정의롭죠. 근데 그 뻔한 주제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실 텐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야, 정말 엄청난 주제구나 저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민주정의당, 민정당 기억하세요? 네. 언제 이 정당이 만들어졌냐면은 1980년 광주 시민들이 군사후퇴에 대해서 이제 이 저항들 하죠. 민주항쟁을 일으켰을 때 그걸 딛고 일어난 정권이 전두환 정권인데 그때 전두환 정권이 만든 정당이 민정당이에요. 민주정의당.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심상정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그리고 지금 이정미 의원으로 바뀌었지만 이름이 뭐죠? 정의당이. 그러면은 민정당의 정의와 정의당의 정의는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정당의 주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섰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민정당의 정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건가요? 자,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건 건가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샌델이라는 사람이에요.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 몇 부 팔렸는지 아세요? 2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만. 그렇죠. 200만 부 이상 팔렸는데 오 하시는 분들은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200만 부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샌달의 정의로운은 정의로운가? 그 정의로는 전두환 편인가, 문재인 편인가, 심상정 편인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누구 편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왜 하필이면은 샌달의 정의로냐 이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름이니까 우리가 이제 샌들을 신어야 되지 않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정의로운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샌들이고 또 우리 방송대에서도 이제 샌들 강의가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그 정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제기를 했는데 정의로는 항상 현실에 개입하거든요. 현실의 부정의한, 부조리한 현상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부조리한 현상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샌달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요새 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초등학교 예? 연예인이요.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규직이래요. 그다음 임대업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연예인들은 왜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 쉽게 돈 많이 번다고. 정규직 왜 되려고 해요? 안정적으로 돈 많이 버니까. 임대업자가 그래요? 돈 많이 버니까. 이게 한두 명의 아이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꿈이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네 임마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에 대해서 생각하라. 왜 꿈을 갖고 있지 않니? 그래 생각 좀 해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아세요? 생각한 결과 정규직이 돼야 돼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볼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바퀴벌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게 벼룩이에요. 벼룩이가 지문보다 몇 배 높이 뛰는 것 같아요. 보통 뛰어야 벼룩이지 하니까 10배 정도 높이 뛸 것 같잖아요. 근데 저 녀석이 지문보다 최소 200배 높이 뛴다는 거예요. 300배 높이 뛰는데 저 녀석이 어느 정도 높이냐 그게 인간을 비유적으로 하면 63빌딩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뛰어야지 벼룩이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돼요? 벼룩이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근데 저런 녀석을 호리병에 가뒀어요. 호리병에 가둬놓고 근데 저 병의 높이는 20배 돼요. 지 몸에. 그리고 뛰기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쾅 부딪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자기 몸을 조절한 다음에 병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지 몸을 어디다 맞춰요? 병에다 맞췄다는 건가요? 처음에는
자기가 누군가에게서 제한당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스스로 거기다 몸을 제한한다는 건 거야. 우리 아이들이 저 통 속에 갇혀 있는 건 거죠. 처음에는 200배 같이 뛸 수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낳아보면 처음에 다 어때요? 천재 같지 않아요? 그게 다 천재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유치원만 다녀오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 병에다가 딱 맞추더라는 건 거야. 그래서 이 사회가 생존이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아이들의 꿈들은 정규직일 수밖에 없다는 건 거야. 우리는 그 속에 가둬놓고 아이들한테 뛰게 했더니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는 건 거야. 저 아이들에게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방법은 저게 잘 적응하도록 돕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끄집어내주는 건 거죠. 자, 여러분들은 끄집어내야 돼요? 아니면 적응시키도록 도와야 돼요? 끄집어내야죠. 저는 그 반대예요. 왜 끄집어내는 걸 반대하냐면 애들한테 비판을 가르치고 끄집어내면 얘가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왕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걸 끄집어내서도 안 되고 적응시켜서도 더더욱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은 통을 넓혀주는 건 거예요. 넓혀주는. 우리는 그 통을 넓혀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은 첫 번째 대안은 뭐예요? 저게 적응시키는 거. 두 번째 대안은 끄집어내는 거. 세 번째는 구조와 통을 바꿔주는 건 거예요. 마이클 샌델.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세 번째일 것 같아요? 세 번째일 것 같죠? 그렇죠? 희망컨대. 근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마이클 샌델은 철저하게 저기에 적응시키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이게 정의라는 건가요? 자, 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텔로스가 있어요. 텔로스는 목적이에요. 지향이에요. 그 지향들이 있는데 그 지향들을 가르쳐서 이 아이가 거기에 문화라든가 간섭이라든가 그 속에서 그동안 내려온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거기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거. 이게 정의라는 건가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인간은 뭐냐? 인간은 서사적 존재. 서사적은 스토리가 있는 사회에서 그 스토리를 이렇게 몸에 체현한 존재라는 건가요? 그럼 하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고 하나는 공동체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게 나라는 건가요? 그럼 그걸 가르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가요? 거기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줘서 그 아이가 그것을 갖게 됐었을 때 그리고 공동체에서 토론과 논의를 하기 시작할 때 이 아이는 시민적 덕성을 가졌다는 건가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마이클 샌델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세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대안. 특히 공동체, 지금도 아이들이 있는 공동체가 정당하다라는 것들을 전제한 대안이라는 건가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첫 번째 시장을 비판하긴 해요. 근데 시장에서 어떤 것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장기 매매. 그 다음에 대리모 출산. 그런 시장을 비판하지 근본적인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비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마이클 샌델은 또 뭐도 비판하냐면 복지국가를 비판해요. 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지 아세요? 복지국가가 사람들에게 복지적인 대안들을 제공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거기에 의존적으로 된다는 건 거예요. 마이클 샌델은 놀라울 정도로 자녀적 복지를 지지하는 논자예요. 그렇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이클 샌델은 종교가 깊숙이 관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케네디라든가 오바마를 지지를 해요. 그걸 통해 갖고 부도덕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종교에 기반을 해서 누구를 공격해?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자기와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어떤 대답할지 참 궁금한 건가요.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현재적인 제도나 권력관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노동자들이 조직화돼야 되고 시민들이 조직화돼야 되는데 절대로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개인의 덕성을 얘기하지.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건 거죠.
물론 마이클 샌달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마이클 샌달의 정의는 대단히 보수적인 대안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마이클 샌달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덕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저는 얼쇼리싱의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희망의 인문학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의 인문학 열풍이 불 때 얼쇼리스가 쓴 희망의 인문학이 주요한 텍스트가 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 인문학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얼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 이런 장면이 나와요.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부잣집 아이들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딱 나와서 테니스를 치려고 하는데 테니스 라켓이 몇 개가 안 돼요. 놀라운 것은 부잣집 아이들은 줄을 딱 서가지고 제 순서에 딱 치고 줄을 가서 딱 쓰더래요. 근데 빈곤층 아이들은 어때요? 와갖고 테니스 코트를 서로 와가지고 서로 치려고 막 아우성을 치더래요. 그래갖고 얼쇼리스가 가난한 집 아이들을 불러갖고 뭘 시켰어요? 인문학 교육을 시켰더니 가난한 집 아이들 그때 줄을 딱 서서 치더래. 그러면서 얼쇼리스는 뭐라 하냐면 이제야 이 아이들도 공동체에 참여하는 법을 배웠다. 부자들이 부자가 된 것은 정치 참여의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이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배웠으니 인문학은 거기에 기여한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전부 다 어떻게 노숙자 인문학, 뭐 빈곤층 인문학 이래갖고 그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건가요? 그 사회에 가치를 배우고 적응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는 건가요? 자, 이 인문학은 누구를 위한 인문학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의로는 정의로운가? 인문학은 정의로운가? 자, 이런 질문들에게 인문학은 누구의 편인가? 정의는 마이클 샌달의 정의는 누구의 편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이 제 질문인 건가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되면 이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푸코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달을 봐라.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다 달을 쳐다보잖아요. 그때 푸코는 달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놈을 봐라. 저 새끼 왜 달을 보라 그러지? 달을 보면 누구한테 이래야지? 저걸 통해서 저놈이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이걸 질문하라는 건가요? 마이클 샌달이 샌달 신고 탁 나타나갖고 여러분 샌달을 보지 말고 정의를 보십시오. 내가 얘기한 걸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분들은 다 뭘 보는 건 거예요? 정의론을 막 받아서 학습하고 그래가지고 막 암기하고 너 샌달 책 읽어봤어? 정의론이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샌달의 정의론을 쫓아가면 저건 누구를 위한 건 거지? 저걸 통해서 저놈이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저걸 믿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 거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 하는 것들이 제 질문인 건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정의당에 있는 논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네들이 믿었던 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것을 질문해 봤는가 이런 건가요? 그 질문들을 시민들이 비로소 해가기 시작할 때 정의는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부터 던져지거나 교양으로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인 실천의 장에서 끊임없이 개입해야 될 무기가 되고 방향이 되고 철학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정의론을 정의라고 믿으면서 끊임없이 그 열풍들 속에서 내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푸코처럼 끊임없이 달을 보라는 놈을 보면서 정의를 우리가 정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들을 오늘 여러분과 던지고 싶었습니다. 자, 정의가 정말로 사람들의 또 비판에 의해서 새롭게 끊임없이 정의가 정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